이륙 수능이 끝났습니다. 불수능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륙 수능. 독서론부터 어려웠다라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 제 학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독서론에서 시간을 너무 쓰고 시작했다. 그 다음에 화작에서도 20분 받고 시작을 해버렸다. 근데 넘어갔더니 독서가 빨리 안 풀리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2027학년도 수능 국어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는 특히 체감 난이도가 높았어요. 아니 나는 6구 이제 나름 대비를 잘했어. 근데 수능은 내가 생각했던 난이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조금 어렵게 나올 수는 있다 이야기는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저도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냐. 6월하고 9월 그 다음에 본 수능이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 때깔이 너무 달랐어.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느냐. 6월하고 9월의 독서는 어땠어요? 이 문학이 어렵고 독서는 내용 서칭형. 그러니까 본문 읽었어. 선지 봤어. 이거 본문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찾으면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시험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본 수능은 어땠지? 추론이 강화되고 관계 파악도 좀 중요하고 되게 구도 중심적이고 정보 처리도 좀 더 빡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6월, 9월보다 하필 그 긴장되는 수능장에 가서 봐야 하는 수능 시험지가 너무 결이 다른 거지. 그래서 체감 난이도에 굉장한 상승이 있었다. 그러면 이 수능 시험지는 그럼 어땠나? 옛날 스타일로 완전히 회귀를 했다. 최근 3년 동안은 수능 시험지가 독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문학이 어려워지는 추세를 계속 가져갔고, 독서는 다소 내려갔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냐, 너무 사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로 인해서 독서가 다소 쉽고 문학이 좀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다시 완전히 옛날 스타일로 회귀했다. 그렇다면 이 26 수능을 보고 27 수능을 예상을 해본다면 27 수능도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내년 수능도 당연히 독서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EBS 연계를 열심히 딸딸딸 공부를 한다고 해서 대비가 되는 시험이 아니게 됐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지문을 굉장히 본질, 그러니까 본래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국어 피지컬을 올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옛날 수능처럼 독해력의 본질이라는 걸로 회귀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국어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어 공부는 내용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방법론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즉 뭐냐면 내가 국어 지문을 읽고 이 정보를 처리하고 선지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고 생각하는 게 되게 일관된 충분한 도구를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독해에 굉장히 올인을 해야 한다. 비문학이 문학보다 훨씬 중요한 27 수능이 될 것이다. 비문학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기출분석이라는 걸 학생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 기출분석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어 기출분석이란 대체 무엇이냐? 자, 국어 기출을 볼 때요. 내용을 모르겠어. 내용을 이해하고 싶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어떤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 는 사실 국어 공부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그거 이미 한번 나왔던 거야. 또 나올까요? 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
이미 지나간 시험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제재 학습을 하지 말고 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학습을 해라. 독해력을 본다는 건 왜 이렇게 문장을 썼지? 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지? 이 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내용 중심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 사고 과정 중심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그러면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아니, 인강도 보고 독학서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방법체화를 하는데 온 힘을 쓰셔야지, 인강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독학서에서 이렇게 내용을 풀이를 해줬다.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 이거야.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기출은 풀이가 아니라 체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본질, 이 국어적인 관계로 글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문장이 쓰인 걸 보면요, 정의해주는 문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들도 있고, 예시를 들어주는 문장들도 있고, 자, 조건을 이야기하는 문장도 있고요. 인과, 반박, 확장이나 축소, 한계, 그 결과, 순서를 제시하는 방식들의 문장과 글이 있다. 내용 이해보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표현 조금 쓰고 있다고 선생님 이거 다른 말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는 말이죠. 좀 더 그 단어나 표현 그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이거 이런 거야. 그럼 이것도 요거랑 거의 같은 결이라고 할 수 있어. 이 결이라는 것, 얘네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이 일정한 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내용이 적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잘못된 거예요. 수능 지문, 평가원 기출 지문은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사설이 오히려 더 과하게 만드는, 과한 정보량을 가지고 만든 지문들이 종종 있지, 평가원 기출 지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보량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내용적인 압축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문장과 문장 사이 관계를 내가 잘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기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 인강도 들으시고 독학서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문을 가지고 인강이나 수업이나 독학서를 이제 봤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일날 바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날 복습을 하고, 다다음 날도 복습을 하고, 또 3일 뒤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수업을 들었어. 월요일에 수업을 듣고 나면 당일날 복습을 합니다. 이 복습의 주기는 최대한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사실 수업 직후에 하고 나서 저녁에 한 번 더 봐주면 제일 좋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보고, 화요일이겠죠? 수요일 보고 목요일 봤다. 그럼 금, 토, 일이 남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한 번 더 봐주는 거지. 그래서 5번 복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 선생님이 근데 답을 다 아는데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정답을 선택하는 그 사고 흐름, 사고 플로우를 아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용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 생각하고 저렇게 사고를 하는구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된 방법으로 일관되게 풀이를 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는 그런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은 못하죠. 내가 만약에 기출 공부를 전혀 안 해봤어. 그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어떻게 푸는지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들이 푸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그런 레파토리가 좀 쌓여야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혼자서 해볼 때 이렇게 해볼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정리하면 기출 공부는 반복을 통해서 체화하는 루틴으로 완성을 해야 한다. 빨리 읽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초반에는 특히 6월까지는 정확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정확도에 정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속도보다 정확성이다. 속도는요, 7, 8월에 계속 풀기 시작하면 올라요. 그리고 정확도가 올라갈수록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도 없이 속도를 올리면 뭐냐? 그냥 빠르게 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빨리 풀었어. 근데 그냥 빨리 틀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차피 양측의 반복 적용으로 속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에 반드시 키포인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셔라. 네, 마무리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고 끝내면 올해 수능은 난이도가 올랐고 그것은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달라진 방식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건 무엇이냐? 본질적인 독해력 상승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배경 지식을 몰라도 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고 과정들을 학습을 하고 그걸 5번 반복을 하면서 체화를 하고 그러면서 정확도에 훨씬 신경 쓰는 그런 공부를 하셔라. 방법이 실력을 만듭니다. 방법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일관된 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일관된 방법으로 문제 접근이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2027학년도 수능 대비를 해보자고요.